도대체 비정규직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비정규직도 이 나라 당당한 국민이고 국민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일 년 일 하나, 30년 일 하나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고 가족입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얼마나 나라의 충성이래요. 힘냅시다, 힘! 힘냅시다, 이겨! 제일 힘든 일 해도 제일 못살 되는 것 같아요. 완전 무법천지였어요.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경우도 생겼고 욕설이 난무하고 때리는 흉내까지 내고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노동조합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게 됐죠. 아유, 정규직이라거든요. 자회사였어요. 명절 상여금, 복지 포인트, 수당 뭐 하나 원청 정규직과는 같았던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약속된 임금이 한 296만 원? 네, 그 정도 됐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230여만 원 받았습니다. 그때 조합원 한 11명 정도가 삭발을 하셨고요. 60일 넘게 저희가 천막 농성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버텼는지 참 답답했었습니다.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습니다. 12시간, 14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잠잘 시간, 휴식 시간 없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하고 참다 못해서 노동조합 문을 두드려서 가열차게 투쟁을 해왔습니다. 정부의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이 나온 2017년 7월 20일 이후 입사자는 경쟁 채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한 명이라도 지키기 위해 파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한 시간이 몇 년인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 지나간 과거의 다음 이야기를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쉼없이 이어진 투쟁, 자회사 처우 개선 투쟁, 공무직 복리후생비 차별 철폐, 돌봄 분야 민영화 저지와 고용 안정 쟁취, 지자체 공무직 기준인건비 투쟁, 지금도 투쟁하고 있는 전국 곳곳의 현장들. 24년 공공연대는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투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직된 노동자들이 모인 노동조합이 투쟁해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공무직, 공공기관 자회사, 중앙부처 공무직, 민간위탁업체, 용역업체, 근무하는 곳도 고용한 사람도 달랐지만 우리는 공공연대 노동조합으로 하나 되어 투쟁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이기에. 기획재정부가 국가 예산 편성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건데요. 기획재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은 노동조합의 투쟁을 통해 국회로 전달되었지만 국회 예산 편성 요구를 번번이 막아세운 것은 기재부였습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자회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외면하고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저희가 교섭에 가면 예산이 없다, 권한이 없다,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라는 말만 밥 먹듯이 듣게 됩니다. 기재부가 저희 교섭 자리에 나와가지고 같이 교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5월 말 기관의 예산을 수립하고 6월 부처별 예산을 수립하며 7월 공무원 보수위원회 논의를 거쳐 8월 말에 정부 예산을 확정합니다. 이는 곧 예산 결정의 골든타임이 7월인 것과 같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민주노총의 길을 열겠습니다. 국민의 보기 왼편을 이용해서 도로를 열겠습니다. 7월 총파업으로 윤석열이 후퇴시킨 한국사회, 우리가 돌려놓고 노동자들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냅시다. 비정규직 철폐, 불평등 타파의 전환적 계기를 만들어 냅시다. 민원인이 저에게 욕을 하고 있어도 저희는 납작 엎드려서 사과할 수밖에 없었고 전화를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저희에게 이제 쉴 권리도 있고 또 감정 휴게 시간도 부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노조 덕분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원청이 책임지지 않으면서 자회사에다 모든 부담을 넘겼어요. 노조에서 임금 협상 또 노사 협의를 통해서 상여금 지급도 됐고요. 복지 포인트를 올렸고 이번 신설 수당으로는 위생 수당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사의 가장 앞에서 지켰지만은 처우는 늘 가장 뒤에 있었습니다. 24시간 교대 근무에 근속을 해도 승진도 없고 기본 수당조차도 제때 받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노조들 만들고 처음으로 우리가 왜 차별받는가를 제대로 따져 묻을 수도 있었습니다. 단체 협약으로 휴게 시간도 확보하고 관리자 갑질도 더는 그냥 넘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법원에서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라는 것은 청사에 필요한 건축, 기계, 전기에 대한 유지 보수 업무를 얘기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언제 어디서 다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얻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보이십니까? 주민들이 배출한 생활 쓰레기를 수집하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노동자입니다. 앞선 선배들은 20여 년 이상을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직접 노무비,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장갑부터 해서 안전화, 제대로 식대 다 지급받고 지자체에다가 관리 감독 제대로 해라고 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제대로 된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 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연차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이 많았습니다. 노동조합과 사측의 교섭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인원수 제한 없이 연차 사용하는 데 눈치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CCTV 화면을 보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공무직 전환으로 고용은 안정되었지만 임금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좀 더 나은 처우 개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2월 달부터 시작해요. 계속 인원 감축시켜놓고 우리는 지금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몰라요. 팔이 아플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 줄인 거 원상 복귀하고 제발 적시나 우리 좀 쥐어짜지 마세요. 우리 진짜 힘듭니다. 인원 보충시켜줄 때까지 우리는 계속 투쟁할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바꾼다. 투쟁! 오르는 물가와 금리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여 정부부터 소득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합니다. 사회사, 민간위탁, 돌봄 등 사업 운영과 예산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정부와 공공기관에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강제하여 실질적인 교섭권을 쟁취해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간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 윤석열 정부 3년간 존재하지 않았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하고 정규직 관련 법제도 개선에 전환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출생 초고령화 인구 축소 사회로 급속히 접어드는 위기,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임금 삭감 없는 65세 정년 연장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경제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반 총법 좋지 아니한가. (2024년) 우리는 주체적 실천과 투쟁을 통해 분야별 투쟁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탄핵 광장에서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파면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비정규직 차별철폐의 전환점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냅시다. 이만 조합원 여러분, 총법 광장으로 함께 달려나갑시다. 7월 총파업을 위해서 잠시 업무는 중단하고 함께 나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7월 총파업 함께 합시다! 7월 총파업은 우리 권리를 찾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앞으로 7월 총파업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7월 투쟁 때는 전경복을 읽고 우리 본부와 공공연대 조합원님들을 선대해서 지킬 겁니다. 투쟁! 저희들은 끝까지 투쟁해서 이 노임 단가를 끝까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투쟁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투쟁! 법원 공무직 노동자 7월 총파업으로 최저임금 노동을 끝장내자. 투쟁! 울산 CCTV 관제센터 지부는 7월 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전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을 위하여 서울로 향하겠습니다. 투쟁!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과 내란이 마침내 노동자 시민들의 힘으로 파면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평등한 한국 사회를 바꾸는 근본적인 투쟁, 개헌을 통한 7공화국 건설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새 정부의 약속이나 기성정치권의 공약이 아니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대중투쟁으로 담보될 수 있습니다. 공공연대 이반 조합원의 힘으로 한국 사회를 바꾸는 투쟁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네.